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저희 현대-HCN 충북방송에서는 4.15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충북도 내 지역구 예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 상당구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출연 기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에서 2020년 2월 기준 전국 5%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청주 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한 명씩 초청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 후보님과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출마 예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상당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정정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17년 제가 청주시장 경선에 나왔다가 실패한 이후에 상당구 지역 위원장을 맡으면서 열심히 지역을 다녔습니다. 정말 지역에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런 현안들을 힘있는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 돼서 해결해 나가고자 이렇게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소원과 지지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청주 상당구는 충북 정치 1번지라고 아주 주요한 정치 지역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분포를 갖고 있는데요. 중진인 미래통합당 정우택 의원이 갑자기 흥덕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정 후보님과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 또 정의당 김종대 후보 3자 구도로 확정이 됐는데, 네. 자, 상당구의 선거 구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 외형상으로는 3자 구도인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양자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정의당 후보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당선권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네. 또 진보 진영에 있어서도 사실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진보 후보가 당선돼야 되고 또 자기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외형상은 3자 구도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자 구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 구도라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청주 상당구는 옛 청주 지역 8개 동과 청원 지역 10개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5개 면이 포함된 전형적인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청주 청원이 통합이 된 지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 과거 이제 청주시의 10개 면 중에 5개 면이 상당구로 되어 있고요. 예. 또 청주 지역은 8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는 한 18만 명 되지만 면적은 청주시 전체의 약 43.4%로 대단히 넓습니다.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농촌과 도시, 도농 복합 형태의 지역입니다. 예. 따라서 저는 우선은 우리 농촌을 좀 살려야 되겠다. 우리 지방이 소멸하고 또 농촌이 없어져 간다는 아우성들입니다. 네네. 학교가 폐괴되고 농촌에 가면 실제적으로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래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젊은이들이 가서 일정 부분의 일자리와 소득을 올리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우선 3가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예. 국가가 주관하는 국가 농업 바이오 밸리를 유치해서 농업을 잘 육성시키고 또 상당구에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는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를 좀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했다면 ICT의 최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21세기형 우리의 농촌 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이곳에는 정말 태양광 풍력 또 ICT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방식의 농업을 우리 젊은이들이 20에서 30세대의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농촌을 가꾸어야 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21세기형 우리의 농촌 마을을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상당구 관내에
한두 개 정도 만들어서 전국에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예. 이런 세 가지의 큰 테마를 걸고 공약을 했고요. 예. 아울러서 다음에 이제 8개 도심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원도심인 성안동이나 수암골이나 중앙동의 경우는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 또 이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고요. 예. 예. 또 방서지구나 동남지구처럼 새롭게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오는 지역에는 문화, 스포츠, 이런 전시, 이런 또 시외터미널, 이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런 지역은 거기에 걸맞게 그러한 교통, 문화, 스포츠 시설을 확충해서 정말 우리 상당구 주민들이 어디에 계시는 간에 좀 생활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농 복합 지역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방안 얘기를 들었고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께서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거운동에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전국 경제는 물론 우리 지역 경제 침체가 지금 심각할 지경입니다. 네. 후보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선거를 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얼굴을 알리고 또 저의 생각을 알리고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이제 공공적인 행사, 공개 행사가 취소되거나 또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대학 같은 곳은 잠시 또 연기되고 그렇죠. 분이 다쳐서 예. 실제적으로는 거리 유세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상공인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도 먹고 관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관광버스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예. 그래서 저로서는 우선 당장 정부가 빨리 추경을 해서 예. 피해가 심한 그런 부분부터 빨리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힘은 들지만 세계의 많은 전문가나 언론에서도 예.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정말 투명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해서 나간 많은 사람들도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역전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추경을 통해서 이의 피해를 좀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세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간이세액, 부가세 면세 기준이 오랫동안 한 4,800만 원 선에서 묶여 있어서 예. 이거에 대한 것을 좀 과감히 좀 높여서 어느 정도 활로를 열어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도심 지역은 재생사업, 또 농촌에는 이런 어떤 밸리나 일자리, 환경 산업단지 같은 걸 유치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균형을 잡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충청북도에서 경제통상국장 투자본부장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경제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부터 자금의 융자를 더 앞서서 네.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했고 예.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을 과감하게 발행해서 했던 그런 기억 또 삼수 패밀리데이, 이수데이 같이 장보기 행사라든지 기업 방문해서 애로를 해결해 주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은 어떤 심리적 요인도 대단히 강하다.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어떤 극약 처방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살아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만든 상대 후보가 묻는다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두 후보에게 정 후보님께 물어봤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씩 받았고요. 먼저 미래통합당 윤갑금 후보가 정정순 후보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이은 마스크 대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무총리가 공식 사과하는 등 현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당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일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스크의 문제는 원자재 수급에 따른 그런 이제 원자재 수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고, 예. 또 그것에 이제 보급 과정에서 일부 이제 사람들이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단지 우리나라에 한정된 문제라면 좀 마땅히 비난받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네. 수입처도 다변화시켜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노력도 하고, 또 오부제를 통해서 좀 줄서기도 방지해 나가고 있고, 어찌됐든 이게 단기적으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겪는 불편은 정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부가 이런 것을 잘 받아들여서 우선은 공급을 늘리고 오부제 시행을 통해서 줄서기를 방지해 나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역 단위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봉제단이라든지 또 자원봉사 단체 등에서 어떻게든 취약계층에 좀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응은 우리 선진 외국의 전문가나 언론이나 많은 이런 쪽에서도 잘하고 있다. 네. 선진국의 경우에 눈으로 볼 때도 신속한 검진과 치료 예방, 또 사망률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수한 모범국가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믿으시고 좀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함께 노력을 하면 코로나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그 정의당 김종대 후보의 질문입니다. 김 후보께서는 그 청주부시장, 충북행정부지사를 지낸 행정관료 출신인데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정 후보께서는 청주시장 경선에 네. 나섰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그러면 정확한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예. 공직 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정말 우리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연금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거냐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청주시의 상황이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죠. 사실은 청주 청운이 통합되고 4년 동안 청주가 제대로 된 일을 못했습니다. 네. 또 당시에 청주시장께서는 개인적인 어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중도에 또 낙마를 하셨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고향 청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거는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겠구나. 또 국가에 받은 오랫동안의 공직의 경험을 그대로 사장하기에는 다소 좀 아쉬움도 있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시장 경선에 무모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2018년 6.13 선거에 대응해서 저는 2017년 9월에 당에 입당을 하고 이제 경선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근데 아쉽게 좀 제가 2위 중에는 최다 득표를 했지만 어쨌든 경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과정을 거기서 중단할 거냐,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지역을 위한 어떤 활동들은 시도지사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역할이 조금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느냐.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지방의 시도지사도 중요하지만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은 결국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의원의 몫이더라. 그렇다면 꼭 시도지사나 시장만 해서 이러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 그동안 상당구 지역의 위원장을 맡아서 1년 반 동안 정말 상당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의 애환, 또 우리 지역에 해야 할 일들을 속속 들어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면 시장 한 군데로 가도 좋지만 기회가 닿을 때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준비된 그러한 경험들을 살려서 국정과 지역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보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일이든 여건이 맞는다면 그게 꼭 나는 이거다 하기보다는 좀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에 과감히 도전을 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 준비한 유권자에게 묻는다 순서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낭성면 이장단 협의회장 신윤수입니다. 우리 관내에 관정 1구 불악의 동물원 이전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수립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박포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물원 이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청주 청원 통합 상생발전 방안 안에 들어있던 그 동물원 이전 현재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 동물원 이전 문제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님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그 문제는 시에 일부 확인도 했고요. 예. 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쨌든 조만간 이제 관련 용역비를 확보가 돼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거의 한 800억 이상 가까이 되는 많은 투자가 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타당성 조사도 맡아야 되고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계획이 조금 늦어졌지만 계획대로 진행될 것을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그 진행 과정을 보시면 저는 차근차근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청주 상당구는 보수 후보 하나인데 진보 후보는 현재 두 분이 출마하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본선전 최대 관심은 진보 후보 간의 단일화라는 말이 또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 우리 정 후보님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참고적으로 김종대 그 후보님은 지난주 저희 파워 인터뷰에서 그 단일화 그 공식 토론회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글쎄요, 단일화라고 하는 진보 진영 입장에서 볼 때 단일화는 당연히 필요하죠. 단일화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단일화의 의미가 뭐냐? 소위 단일화라는 것은 경쟁력 측면에서 소수 정당 간의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단일화. 지금같이 집권 여당이 왜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와 우리 국민들 여론을 50대 50으로 합산해서 후보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또 가장 당선이 유력시되는 집권 여당의 후보하고 가장 보수색이 짙은 이쪽 지역의 정의당 진보적 색채의 어떤 당을 갖고 온 후보 간의 단일화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스스로 출마를 안 해서 진보 진영에 힘을 몰아주든지 아니면 선거 연대를 통해서 특정 후보, 즉 집권 여당의 후보가 출마를 안 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는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개념이나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꺼내거나 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가 누구하고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 보수와 진보, 결국은 진보적인 색채를 띤 후보가 둘이 나와서 같이 하면 이득을 보는 건 보수적인 성향을 후보가 당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출마의 정확한 목적이 당선이냐 아니면 보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냐, 이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당선을 위해 진보 진영의 당선을 위한 양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청주 상당구는 도농 복합 지역으로서 활성화 방안과 노령 인구 문제, 그리고 구도심 침체 등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상 산적해 있습니다. 그 상당구 발전을 위한 후보님의 대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 지역에 국가 농업 밸리의 유치를 통해서 농업을 잘 육성해 나가고
또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서 우리 농촌 지역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거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21세기의 새로운 농촌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농촌 지역에 가서 경제활동도 하고 소득도 올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원도심, 수암골이나 중앙동이나 성안동 이런 영운동 이런 원도심 지역은 도심 재생 사업을 활발히 잘해서 정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고, 예. 세 번째는 지금 동남지구나 방서 지역에 새롭게 늘어나는 그런 그 아파트 집단 지역에 예. 시외 터미널 또 문화 스포츠 전시관 같은 이러한 그 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주민의 교통 편익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그런 측면에서의 공약을 저는 제시를 했고요. 예. 그거와 병행해서 또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에 대한 대응 문제, 또 우리 농촌이 갖고 있는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기회가 되면 저는 우리 전통 가족 제도를 어떻게 지원을 해서 정말 젊은이 부부들의 육아의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르신들의 고독 이런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는 방안을 고민을 했고요. 또 실제 우리나라의 도로가 너무 차량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고속국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는 물론 차량 통행도 필요하지만 우마차나 자전거, 사람 통행이 편리해야 되는데 예. 아시는 것처럼 다녀보면 우리 산당산선 넘어가는 길의 경우에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로의 개념을 이제는 차와 사람의 개념으로 좀 더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우리 가덕이나 미원 쪽에 많은 가축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 폐기물의 악취와 이 폐기물을 어떻게 자원화하느냐 하는 문제, 또 고속도로 주변의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 또 도심 지역의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어떻게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세부적인 공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을 좀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 열심히 해결하겠습니다. 예. 상당구 지역에 아주 꼼꼼한 공약 준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40년간 공직에 있었습니다. 30년은 중앙부처에서, 10년은 청주시와 충북도에서 있었고, 명예퇴직 후에는 청주시장 경선과 상당 지역 위원장 활동을 통해서 행정과 정치의 경험을 쌓은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저 정정순을 믿어주시고 또 저를 국회의원에 보내주시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소통하고 겸손하고 그러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정순을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후보님, 그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보고 바쁜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내일 이 시간에는 청주 상당구 윤갑근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